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컴퓨터 활용력 2급 기출문제 2019년도 3월에 공개된 기출문제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 과목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셀의 범위를 선택한 후에 그 범위의 이름을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셀의 이름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셀 내지는 북한 이상의 여러 가지의 셀, 여러 셀의 범위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름을 정의할 수 있고요. 이때 이름을 정의할 때 특이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이 정의가 되면 고정, 절대 주소가 됩니다.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함수를 이용하실 때에도 절대 참조, 절대 주소가 되기 때문에 F4 누르는 기능을 하지 않아도 항상 이름에 해당하는 범위가 고정화돼서 참조를 하게 되죠. 따라서 1번에 당장 상대 참조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죠? 절대 참조, 절대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는 공백이 있으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름 정의의 특징도 있죠. 그리고 이름이 정의가 되고 나면 하나의 파일 내에서는 아래쪽에 시트가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요. 시트가 여러 개를 상성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죠. 그죠? 이때 다른 시트에서도 만들어진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설정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의 경우 현재 이 그림상에 보시면요. 매크로의 이름은 매크로 1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바로가기 키, 매크로를 동작시키는 단축키는 컨트롤 소문자 A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위치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이 되고 설명으로 매크로 기록에 관한 문제이다 라고 기재해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틀린 걸 골라보죠.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 1이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 매크로 대화상자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화상자 외에서도 수정은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이름을 수정하실 때에는 매크로 이름 외에도 매크로의 이 대화상자 외에도 직접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개발 도구에서만 제공을 하는 편집 도구가 있습니다. 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에서도 매크로의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대화상자에서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의 내용일 수 있으세요. 참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성된 매크로의 1의 이 매크로는 1은 퍼스널이라는 영어를 드렸는데 이게 왜 영어로 personal.xlsv라는 파일을 드렸냐면 이 퍼스널이라는 의미가 개인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개인용 통합 문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저장이 된다라고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개인용이 아니면 이 자리가 아니겠죠. 그죠? 하지만 개인용 매크로라는 말 때문에 퍼스널이라는 것이 개인을 의미하고 있고 옳은 걸로 매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설명은 주석입니다. 크게 동작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의미를 주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지정해 주지 않아도 큰 문제 없고요. 작성하신다면 그냥 참고용이지 실질적으로 매크로 동작엔 영향이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주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설명도 잘 돼 있어요. 3번도. 자, 4번 작성된 매크로 1은 컨트롤 소문자 A라고 하는 키를 눌러서 바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축키가 있으니까요. 잘 돼 있네요. 이번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 워크시트에 숫자 2234543 이렇게 여러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을 합니다.
이때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형식은 이 샵 콤마 샵샵 0이죠. 이 콤마가 세 번째 자리마다 쉼표를 찍어달라는 의미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어달라라는 의미로 작성이 된 의미가 요 쉼표입니다. 그리고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되고요. 0이 들어갔을 땐 0.00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또 현재 같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1번과 2번의 차이를 보시면 2번은 0.00이 있고 2번에 이 앞에 부분이 없어요. 그죠? 앞에가 있고 없고의 차이 거의 비슷한 형식이라고 보여지는데 2번의 형식은 이 쉼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세 자리마다 쉼표 찍는 것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고 맞죠? 1번은 쉼표가 있으니까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0.00은 이렇게 소수 이하 자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하고요. 지금 여기 소수 자릿수가 없기 때문에 없으면 00이라는 이 0자리가 그대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00 잘 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실제 이 데이터가 0이라는 값이 입력이 됐다면 0이 입력이 되더라도 답은 0.00 이런 형태가 표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쉼표가 있고 쉼표가 없고 1, 2번은 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3번 한번 보죠. 3번은 쉼표가 여기 뒤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따로. 이 부분이 조금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앞 쉼표는 이렇게 세 자리마다 이렇게 쉼표를 찍어달라는 의미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런데 이 뒤쪽에 있는 쉼표 그죠? 샵 콤마 샵샵샵 샵 콤마 샵샵0 이 뒤에 쉼표가 찍힐 때는 이 쉼표가 하나마다 세 자리씩 숨기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쉼표 하나 때문에 뒷자리 세 자리가 숨어요. 5, 4, 3이 숨습니다. 이렇게 날아가죠. 그러면 2, 2, 3, 4만 나타나는 것이 맞긴 한데 이 마지막 자리가 5일 때는 반올림이 돼요. 5 이상일 때는 자동으로 1이 올려집니다. 4까지는 올라가지 않아요. 따라서 이 앞에 쉼표는 이 쉼표로 세 자리마다 쉼표 찍어주는 거 좋고요. 이 쉼표 때문에 뒤쪽 쉼표 때문에 세 자리 뒤쪽에 5, 4, 3 세 자리가 숨는 것은 좋으나 이 5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2, 2, 3, 4가 아니라 2, 3, 5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한글로 1000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은 거의 맞는 것처럼, 그죠? 설명이 되어 있지만 자동 반올림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틀렸다라고 보여지고요. 4번의 형식은 샵. 0이나 샵은 숫자에 기록이 되는, 숫자에 적용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라는 기호를 붙였어요. %는 항상 모든 수에다가 곱하기 100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숫자에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란 기호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하면 동그라미가 두 개 더 이렇게 나타나겠죠. 거기에 % 기호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3번에 틀린 것은 3번으로 보여집니다. 24번입니다. 채우기 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채우기 핸들 어떤 건지 아시죠? 셀이 있고요. 모든 셀의 오른쪽 아래쪽에는 이렇게 사각점이 나타나죠. 이렇게 사각점이 있고요. 이 사각점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진한색 더하기가 됩니다. 이때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아래로 또는 우측으로 또는 위쪽으로 또는 좌측으로 이렇게 네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랬을 때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 셀 주소도 변하거나 변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입력된 글자나 숫자 등이 복사되거나 또는 변경이 되면서 나타나거나 하는 기능이 채우기 핸들이라는 기능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건 더하기 표시, 그죠? 이 녹색 점, 이 사각점에서 더하기 표시가 될 때 마우스 왼쪽 눌러서 움직이는 건데요. 옳은 거 고르고, 옳은 거. 제대로 된 설명이 무엇인지 한번 보죠. 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셀을 채우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핸들을 컨트롤 키를 눌러요. 그러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키는요, 항상 복사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사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복사된다. 옳은 설명으로 보여줍니다. 답이 1번 같아요. 그럼 2, 3, 4가 어떻게 틀린지 한번 볼게요. 숫자가 입력된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을 범위로 잡아요. 이 의미는 이렇게 셀이 두 줄이 있고요. 첫 번째 칸의 셀은 1, 예를 들면 두 번째 칸의 셀은 2, 이렇게 숫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범위를 같은 색으로 안 하고 약간 다르게 할게요.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이렇게 이 두 칸을 같이 잡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더하기를 만들어서 채우기를 하겠다, 이 의미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셀까지를 범위로 설정한 후에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했을 때 두 번째 셀의 값이 복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셀이 복사되려면 두 번째 셀만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셀만 선택하고 하면 복사가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이 범위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면 같이 잡은 거잖아. 같이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 두 숫자만큼 계속 차이를 두죠. 그러면 1, 2에서 채우기 하면 어떻게 돼요? 3, 4, 5, 계속 1씩 늘어나는 형태의 범위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3번도 보죠. 숫자가 입력된 셀입니다. 역시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또 컨트롤 키를 눌렀어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오른쪽이란 그냥 오른쪽 당긴 거예요. 큰 의미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하좌우로 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우측으로 갔어요. 그런데 입력되어 있는 숫자가 1이다. 컨트롤을 눌렀다. 자,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컨트롤 키는 아까 1번처럼 복사라는 키가 적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숫자가 들어있는 셀, 숫자가 들어있는 한 셀, 한 칸의 셀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채우기를 하면 숫자가 일씩 감소가 아니고 증가. 알겠죠? 특히 왜 증가가 됐냐면 아래쪽과 오른쪽은 방향이 순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증가가 되고요. 오히려 위쪽과 왼쪽은 어떻게 돼요? 역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방향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는 또 오른쪽이라고 하는 증가되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가 아닌 증가라고 해야 맞습니다. 3번 잘못됐고요. 4번 사용자 정의 목록에 정의되어 있다는 것은요. 글자나 숫자, 글자를 많이 쓰긴 하는데요. 글자나 숫자를 기억을 시키는 거죠. 기억을 시켜두시면 기억되어 있는 단어들을 채우게 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항목을 입력하고 컨트롤을 눌렀어요. 자, 정의 목록에 예를 들어 여기다가 고양이, 강아지, 염소 뭐 이런 글자를 정의시켜 놨어요. 그럼 고양이라는 걸 입력을 했어요. 셀에다가 고양이 입력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등록한 사용자 정의 내용 안에 고양이, 강아지, 뭐 염소 이런 글자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이에서 그냥 채우기를 쭉 내리면 강아지하고 이렇게 나와요. 다른 정의 등록된 글자가.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눌렀어요. 글자에서는요. 문자와 숫자가 혼합돼도 글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숫자는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된 목록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당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 복사돼요. 숫자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내용은 복사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했더니 목록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목록 데이터가 입력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컨트롤 키를 안 누르면 입력이 돼요. 컨트롤 키를 눌렀기 때문에 복사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숫자만 있는데 컨트롤 누르면 일씩 숫자가 변화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여기에 문제는 있지 않지만 만약에 셀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A, 1, B, 2 이런 칸에 셀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문자와 숫자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동 채우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글자는 복사가 됩니다. 글자는 복사가 돼요. 그리고 숫자는 제일 우측에 있는 숫자, 제일 우측에 있는 숫자는 1씩 늘어납니다. 3, 4, 5가 늘어나요. 이렇게 1씩. 그냥 채우기만 해도 뭐 누르는 거 없이요. 그런데 나머지 숫자들은 똑같이 복제가 돼요. 그러니까 A1, B3, A1, B4 이런 식의 채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 채우기에 대한 어떤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고 계셔야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이미 부분합이 계산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부분합을 추가할 거예요. 추가라는 건 기존 계산되어 있는 것을 없애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있는 데서 더 추가로 쌓아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균, 최대값, 뭐 합계, 계수 뭐 이런 의미로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면은 새로운 값 대치 요 설정을 해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지한다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 새로운 값 대치를 체크를 하고 체크가 설정된 채로 부분합을 작업하시면 어떻게 돼요? 기존 작업했던 데이터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해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26번입니다. 페이지 설정 대화상자에서 워크시트에 포함된 메모의 인쇄 요구입니다. 메모를 인쇄를 할 때 인쇄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어딘가요? 이 네 군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엑셀 창에서 페이지 그죠? 설정 쪽에서 레이아웃 쪽에서 가셔도 되는데 페이지 설정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이때 메모의 인쇄 요구는 어디세요? 그러면 우리는 시트 탭에서 메모의 시트 탭을 눌러주시면 시트 탭 안에서 어떻게 돼요? 화면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겠습니다. 내지는 제일 마지막에 문서의 맨 마지막에 별도로 메모의 내용만 인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아니면 안 해요. 총 메모의 인쇄 여부는 세 가지. 인쇄를 아예 하지 않겠다. 또는 화면에 있는 모양 그대로 인쇄를 하겠다. 또는 맨 마지막에 모아서 한 페이지로 인쇄하겠다.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설정을 어디서 할 수 있다고요? 시트 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2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 및 시간 데이터예요. 날짜 시간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연도와 월만 입력해요. 그럼 일자가 없잖아요. 1일, 2일이 없죠. 그러면 날짜는 자동으로 1일이 돼요. 1일로 입력이 되죠. 맞고요. 셀에 4/9라고 놓고 엔터 치면 어떻게 되냐요? 이거는 9분의 4의 의미가 아닙니다. 4월 9일이 되고요. 이때는 04월 091, 요 형태가 기본 형태로서 표시가 됩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가 되려면 0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에 4/9 이러면 이제 9분의 4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날짜 및 시간 데이터의 텍스트 맞춤은 기본 왼쪽 맞춤으로 표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숫자, 날짜, 시간, 숫자는 기본 맞춤이 오른쪽이죠. 그리고 문자, 글자, 한글, 영어 이런 문자는 왼쪽입니다. 3번이 틀렸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죠?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입니다. 왼쪽 아니죠. 컨트롤의 세미콜론은 현재의 날짜를 그리고 컨트롤과 함께 시프트 같이 함께 눌러서 세미콜론을 누르면 시프트가 가미됐기 때문에 시간이 입력이 되도록 됩니다. 4번도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데이터 간의 값을 비교하는 차트를 작성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차트. 자, 분기가 4가지가 있어요. 뭐 사람은 이제 3명이긴 한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같이 비교할 거예요. 그럴 땐 막대형, 꺾은 선형, 방사형은 가능하세요. 원형이 답이 되는데 원형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뭐냐요? 하면 원형은
단일 계열만 표현할 수 있어요. 단일 계열. 그러니까 계열이 하나만, 즉 1, 4분기만 이렇게 하나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원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2분기, 3분기, 4분기 동시에 표현하기는 어때요? 어렵다는 말이죠.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원형은 단일 계열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29번 다음 중 판정 영역에 총점이 160 이상이면 우수. 이 조건이죠, 그죠? 예, 총점이 160 이상이면 우수. 총점이 있어요. 여기 있죠. 예, F2가 160 이상. 요까지 괜찮네요, 그죠? 예, 여기도 다 160 다 잘 들어있어요. 일단 이면 우수. 그리고 심표를 했어요. 두 번째는 100 이상 160 미만이면 동. 자, 여기서 160 이상이면 우수가 나오고 끝이 났지만 160 점수가 안 되는 그죠? 학생들은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160 미만은 크게 고려 대상은 아니긴 합니다. 지금 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죠. 그 다음 100 이상 들어가야지. 그 다음 100 이상 이렇게 100 이상 잘 돼 있죠. 160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앞에서 160 이상이니까 160 미만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100 미만이면 노력. 자,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만히 보시면 실질적으로 나타날 결과, 글자의 결과 개수는 우수고요. 또 보통이고요. 또 노력입니다. 세 가지의 결과 개수가 3개면 if는 몇 개를 써야 되나요? 그러면 항상 마이너스 1개만큼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if의 개수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if를 몇 번 쓰셔야 돼요? 하면은 마이너스 1개만큼 써야 되니까 if 몇 번? 2번 쓰시면 답을 고를 수 있어요. 그죠? 예, if 2번. 그러니까 얘는 4번 같은 경우는 if가 몇 번인가요? 1번, 2번, 3번이죠. 예, 이거는 무조건 정답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if 2번으로 해결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1, 2, 3번은 일단 2번이긴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160 미만을 고려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160 이상이면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이렇게 오화나 이런 게 들어갈 일이 없어요, 지금. 예, 오화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번도 잘못됐고 오화 엔드 같은 걸 들어가는지 문제가 아닙니다. 예, 한 번도 잘못됐고요. 자, 여기 1, 2번을 가지고 살짝 해보면 여기까지 비슷해요. 그죠? 160 이상이면 뭐가 나와요? 우수가 나올 거예요. 1번도 잘못됐죠. 160 이상이면 우수가 나와요. 근데 160이 안 되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160 이상이면 이 우수가 결과로 나오고 그냥 그대로 함수 처리가 마무리가 되고 이 뒤로는 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60 미만이면 이 함께 들어있는 이 두 번째에서는 100 이상만을 고려하시면 돼요. 160은 신경 안 써도 돼. 왜냐면 160 넣으면 우수 나왔지만 160 안 되니까 일로 오는 거예요. 그죠? 160 안 되면 오는데 160 안 되고 오는 점수들 중에서 100 이상만 하면 돼요. 100 이상. 그러면 100 이상이 맞아요? 그럼 보통이에요. 그리고 100 미만은 줄 필요 없습니다. 왜?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그냥 노력. 왜? 나머지 점수는 100점이 안 될 거예요. 당연히 남은 점수는 100점이 안 되는 것만 남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잘 해주시고 if의 사용 개수는 나타날 결과 개수의 마이너스 1개만큼이다라는 기억과 함께 요 부분이 좀 함정이긴 한데요. 여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30번입니다. 텍스트 나누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텍스트 나누기는 글자를 엑셀에 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글자가 많이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색깔 좀 다르게 이렇게 글자가 입력돼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줄의 입력 글자가 이렇게 많이 옆에까지 길게 어느 셀에 첫 번째 셀에 입력이 다 돼 있죠. 이쪽에는 글자가 입력된 게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입력된 셀을 어떤 특정한 구분자나 기준에 의해서 분리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글자들을 여기 이렇게 칸에 맞춰서 분리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텍스트 나누기 기능이라고 하죠. 틀린 겁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볼게요. 영역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서 여기서 선택한다는 것은 여기를 이렇게 여기만 잡으면 돼요. 글자 있는 곳 여기만 이렇게 범위 잡으면 돼요. 선택을 한 후에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
여기 텍스트 나누기가 있는 위치입니다. 잘 적혀 있네요. 여기서 클릭을 하면 텍스트 마법사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되죠. 예, 맞습니다.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됐을 때 창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창이 나타났을 때 데이터 미리 보기에서 나눠진 열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열의 순서를 병행할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하시고요. 이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이게 아니라 뭐로 구분되어 있나요? 마법사 창이 실행이 되면 너비가 일정한가요? 아니면 구분자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나요?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고 다음 누르셔야 돼요. 보통 이제 구분자가 많아요. 구분자 탭, 공백, 세미콜론 이런 구분자에 의해서 나누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이렇게 구분자에 의해서 또는 너비가 일정한 것도 있긴 합니다. 요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각 열을 선택해서 데이터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지고 오지 않을 어떤 열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가져오지 않겠다라고 열 건너뛰임이라는 행위도 할 수가 있죠. 맞고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열 너비 또는 구분 기호,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으로 데이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30번에 틀린 것은 2번. 이런 기능은 없어요. 뭐 드래그해서 바꾸는, 직접 내가 위치를 바꾼다든지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표현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매크로 이름은 반드시 문자로 시작할 수 있고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하셔야 돼요. 숫자로 시작이 안 돼요. 그리고 공백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자로 시작해야 되며 숫자를 섞어 쓸 수는 있지만 언더바 정도는 들어가요. 밑줄, 언더바 정도는. 그리고 공백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작성된 매크로 삭제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그죠? 이것도 말이 안 돼. 틀렸고요. 매크로 작성을 위해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따로 설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치 안 해도 자동으로 이 엑셀에서 제공을 합니다. 지금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크로 작성은 그냥 엑셀만 깔려 있으면 하면 됩니다. 굳이 내가 별도로 이 언어를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자동으로 같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바로 동작시켜 볼 수 있죠. 엑셀만 깔려 있으면. 그리고 매크로란 매크로 정의인데요. 반복적 작업을 단순하게 하기 위한 게 정의입니다. 자동화하는 기능. 4번이 정의가 적혀 있고 옳은 설명으로 되어 있네요. 매크로 하면 반복적인 작업을 쉽게 할 거야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자, 워크시트에 부산이라는 대리점의 수량합, 판매 수량을 찾는데요. 판매 수량을 찾는데 어떤 걸 찾아요? 부산 것만 찾아요. 부산 거. 부산. 그리고 합이에요. 그러면 뒷섬이나 썸이프나 이런 거 쓰셔야 돼요. 그냥 썸은 안 돼요. 아, 그냥 써도 되겠군요. 따로 잡으면 돼요. 그죠? 따로 잡아봅시다. 그럼 D2 어디에요? D2. 부산 거 맞네요. D4. D4 부산 거 맞네요. 부산 거 맞죠? 부산 거 맞죠? 하나 더 부산 게 여기 D9. 맞네요.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잡아도 돼요. 이것도 답 나오겠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제가 썸이프나 뒷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썸이프가 두 개가 있는데 A2, A9 전체 A2, A9 전체 데이터에서 자 해볼게요. A2, A9 그죠? A2, A9 여기에서 어떤 거를 찾을 거냐면 부산이라는 글자를 찾을 거야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A2라는 셀을 줬는데 A2에 부산이 있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D2, D9 D2, D9 여기서 가져올 거야. 무엇을요? 부산을요. 그럼 부산 가져오겠죠. 2번하고 4번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3번이 틀렸겠다. 그죠? 그럼 3번은 왜 틀렸냐면 D가 붙어 있는 뒷섬은요. 첫 번째 줄은 모든 데이터를 잡아주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하고 다 잡아주십니다. 두 번째 줄은 필드, 계산할 필드 어딘가요? 하면 D1, 필드명 한 칸 찍기. 괜찮죠? 괜찮아요. 이 자리에 숫자로 1, 2, 3, 4라고 해서 여기에 4라고 쓰셔도 답은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다 되시,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다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잘못됐네요. A2만 찍으면 안 되고 D 붙은 함수는 이렇게 연속 두 칸 이상의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연속 2칸 범위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조건을 입력해야 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이죠. 32번은 3번이 잘못됐네요. 33번입니다. A8에 아래 함수식을 입력을 했는데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거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범위를 카운트 블랭크인데요. A1에서 A7 여기에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블랭크는요. 빈 칸만 셀 거예요 라는 의미예요. 그럼 지어있는 칸이 여기가 비었고 여기 비었네요. 그럼 여기 뭐예요? 2가 되겠죠. 2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후에 카운트 범위는 똑같아요. 범위는 똑같은데 카운트 여기는 빈 칸만 센다면 카운트는 숫자만 셉니다. 글자를 셀 수 없어요. 못 세요. 글자를 셀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개는 6이라는 숫자와 날짜나 시간도 숫자지 않습니까? 예, 되죠. 그럼 여기도 2네요. 그럼 2 더하기 2는 뭐가 돼요? 4죠. 예, 답은 4가 나오겠습니다. 올바른 개수를 설정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소수점 자동 삽입, 소수점 위치를 3으로 했어요. 3. 그러면 소수점을 세 자리를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찍어주나요? 하면 소수 이하 세 자리, 소수 이하 하나, 둘, 셋. 맞죠?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5라고 입력했을 때 소수 이하 세 자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0.005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답은 1번입니다. 그죠? 예, 34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35번입니다. 시스템에 현재 날짜에서 연도를 구한다. 연도를 구하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시간은 today 쓰시면 되죠. 인수가 들어가지 않는 today. 답은 3번입니다. 예, 보고 싶네요. 36번입니다. 자, 보기 그룹 창인데요. 이런 기호들이 있어요, 지금. 옳지 않은 걸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나란히 보기라는 게 있네요. 이걸 클릭하면 두 개의 통합 문서를 동시에 비교해 볼 수 있겠죠. 화면에 창을 이렇게 엑셀 창을 이렇게도 하나 이렇게도 하나 이렇게 두 개에서 나란히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숨기기를 클릭하면 선택되어 있는 현재 워크시트를 숨긴다 라고 합니다. 자, 숨기기 기능은 현재 통합 문서 자체가 숨어요. 그러니까 이 문서 자체가 시트가 숨는 것이 아니라 문서 자체가 숨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시트를 숨긴다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시트를 숨긴 게 아니고 뭐가 숨어요? 통합 문서 자체가 숨어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나누기를 취소하려면 나누기는 두꺼운 선이 나옵니다. 엑셀 화면에 두꺼운 선이 나오고 나누기하고 틀 고정이 있는데 나누기는 이 붉은 선을 양쪽을 만들어서 움직이면 화면을 나누는 기능인데 나누는 위치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선을 더블 클릭하면 이 선이 사라져요. 더블 클릭하면 삭제할 수도 있고 위치도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이 나누기의 특징입니다. 틀 고정이 되면 위치 변경도 안 되고 틀 고정은 틀 고정 취소로만 취소가 돼요. 나누기랑 틀 고정은 기능이 좀 비슷하고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취소하는데 창 구분선을 더블 클릭한다. 그죠? 더블 클릭하면 취소가 돼요. 사라져버려요. 나누기는 가능하다. 4번입니다. 모두 정렬은 현재 열려진 여러 개 통합 문서를 한 화면에 모두 이렇게 뭐 바둑판식 정렬, 이건 계단식 정렬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둑판식이면 바둑판식 정렬, 이런 정렬을 모두 할 때 쓰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데이터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렬이라는 것은 가나다라 1, 2, 3, 4 그죠? 크기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부터 큰 걸로 기역부터 히읗으로 이렇게 A부터 Z 쪽으로 가면 오름차순 오름이라 그러죠. 올라가니까 거꾸로 큰 수부터 19, 8, 7, 6 이렇게 내리면 그때는 내림차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오름과 내림으로
구분을 할 수 없는 데이터들은 사람이, 우리 사용자가 직접 목록에 등록해서 정의한 순서대로, 예를 들면 기역, 뒤끝, 니은 이런 순서로도 정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번은 괜찮아요. 2번 색상별 정렬이 가능하여 글꼴색이나 셀색 기준으로 정렬이 돼요. 예. 정렬해 보시면 글꼴색, 셀색 이런 기능들도 정렬할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직접 정렬 기능 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세 번째, 정렬 옵션을 이용하면 데이터를 열방향 또는 행방향으로 선택해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렬이 꼭 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세로 정렬도 가능합니다. 옵션에 가면 돼요. 그럼 있어요. 4번. 표에 병합된 셀이 있어요. 정렬 안 돼요. 예, 병합되면 정렬 못 한다고 에러 뜹니다. 정렬된다? 안 됩니다.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병합이 되어 있으면 합쳐진 셀이 있으면 불가하세요. 다음 38번 시나리오입니다. 대화 상자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나리오 이름 입력하셔야 되죠. 그죠? 변경은 B6셀이 바뀝니다. 그죠? 네, 만든 사람도 오고 이렇게 설명도 있고요. 자, 1번은 데이터 도구 가상 분석 안에 시나리오가 있죠. 맞습니다. 이 대화 상자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 대화 상자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추가란 단추를 누르면 얘가 딱 나와요. 1번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추가 단추 누르면 되죠. 이때 변경 셀은 여기죠. 이미 밖에서 이 B6이란 셀을 눌러놓고 오셨어요. 그 자동으로 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변경될 겁니다. 그래서 변경 요소가 되는 값이고요. 하나의 시나리오에는 최대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설명은 추가적인 설명을 반드시 입력할 필요는 있어 없어요? 없죠. 설명이에요. 시나리오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앞서 봤던 매크로하고도 유사하죠. 반드시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3번 잘못됐네. 자, 그리고 이제 보호가 있는데 요런 체크박스 있죠. 보호. 그래서 보호에 체크를 할 때 내용 변경이나 시트 보호를 설정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이 보호를 한다고 해서 바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시트 보호 쪽에 가셔서 보호라는 기능을 해주셔야 이 기능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반드시 입력할 필요 없으세요. 자, 다음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로값축 한번 보죠. 세로값축은 여기가 세로값축이에요. 그리고 70부터 나오고 있고 5단위가 돼 있네. 그죠? 서식에서 주단위 간격을 90으로 했다? 주단위 간격은 5고요. 5고 최대값이 95, 최소값은 70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틀렸고요. 그죠? 옳은 거 고르니까 일단 답은 되지 않아요. 2번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겹치기 값을 0보다 작은 음수 값으로 설정하였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막대와 막대 사이가 지금 이렇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막대와 막대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겹치는 경우는 음수 값이에요. 그 겹치는 경우는 양수 값이에요. 음수 값이 아니고. 설명할 뻔했어요. 그죠? 근데 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떨어지면 0보다 작은 음수 값. 그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직접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양수로 늘어나면 점점 더 붙어서 겹쳐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많이 겹치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완전히 겹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양수일 때 그렇게 되고. 음수면 떨어지고. 그러면 39번의 2번은 설명이 잘 돼 있다. 그죠? 3번 한번 볼게요. 영어는 보라색이네요. 영어 보라죠. 영어 데이터 레이블은 안쪽 끝에 표시되고 있다. 여기서 레이블은 뭐냐면 이 숫자들이 레이블이에요. 이 숫자가 레이블인데 그죠? 안쪽 끝에가 아니고 바깥에네. 안쪽 끝이라면 여길 거예요. 안쪽 끝. 근데 여기는 숫자가 어떻게 돼? 밖에 있죠. 밖에. 이건 안쪽 끝이 아니고 바깥쪽에. 그래서 3번은 잘못된 걸로 보여집니다. 바깥쪽으로 보셔야 되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4번 봅시다. 가로항목 축에 주눈금선과 보조눈금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눈금밖에 없어요. 보조눈금은 또 더 작은 선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지금 제가 볼 적엔 가로 눈금의 선이 있고 세로 눈금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가로 주num권 그리고 세로 주num권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설명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가로에는 주num권밖에 없습니다. 보조 눈금이면 조그만 그러니까 가느다란 아주 또 세세한 눈금들이 이게 더 나타나야 돼요. 이래요? 예, 보조 눈금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네요. 40번입니다. 범례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 자, 범례는 잠깐 위로 올라가 볼까요? 얘가 범례예요. 이게 범례입니다. 범례는 왼쪽, 오른쪽, 아래 뭐 네 방향 중에 원하는 곳으로 자동 이동도 가능하시고 뭐 끌어당기면 특정한 위치로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범례인데 범례 위치는 예, 서식이나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탭 또는 레이블 그룹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어요. 일단 좋습니다. 근데 나타난 범례가 필요 없어요. 그럼 딜리트 누르면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제거됩니다. 그냥 툭 범례만 사라질 수 있어요. 잘 돼 있네요. 기본적 범례 위치는 다른 차트 구성 요소와 겹치지 않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동을 하거나 크기를 변경하면 그림 영역의 크기는 자동으로 수정 안 됩니다. 안 비켜져요. 이렇게 레이블 탭이나 이게 레이아웃 탭에서 왼쪽과 위쪽과 이때는 비켜져요. 이때는 자동으로 조정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마우스로 직접 드래그 이동시키시면 조정이 안 됩니다. 그 말은 예. 얘를 제가 눌러서 이렇게 끌고 와서 이쪽으로 가져오죠. 그럼 여기 그냥 얹혀져 버려요. 겹쳐져 버려요. 이 안에 있는 그림들이 변경되거나 위치를 바꿔주지 않아요. 마우스로 직접 이동할 때. 그래서 4번은 조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9년도 3월에 시행했던 공개기출문제 2과목 스프레드시트 과목을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